구리구리 맛이 맛이 가자. 가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리 맛이 가자의 마실마담 민경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실의 까칠남 비님국입니다. 저희 구리 마실 가자는 이웃에 사시는 멋진 보배님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다양하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욱 발전되어 살기 좋은 곳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토크쇼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4D 프레임입니다. 오늘 초대되신 보배님은 배워서 남주자를 실천하시는 박호걸 보배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4D 프레임을 발명한 4D 수리과학 창의연구소 박호걸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구리 마실 가자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빨대로 어떤 뭐 공이나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거를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니죠. 모아서 잘 버려야겠다. 뭐 이 자, 정도.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덴마크에 레고가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이것이 있다. 자,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박호걸 보배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걸 보배님, 우선 4D 프레임이라는 게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4D 프레임은 그 아까 우리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빨대 같이 생긴 그 빨대 재질을 그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 창의 교구를 만든 그게 4D 프레임입니다. 예. 지금 의원님이 지금 이게 축구공이 보여드리는데 보기에는 빨대처럼 생겼는데 만져보면 빨대는 아닙니다. 빨대에서 힌트를 얻은 거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다양하게 이렇게 뭐 수학, 과학,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창의 교구입니다. 그래서 이 4D 프레임이라는 특별한 그 이름이 만들어진 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예, 제가 2000년도에 그 김대중 대통령 할 때 이제 벤처 붐이 일었잖아요. 그때 이제 이걸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름을 뭐로 질까? 처음에 이제 이걸 어릴 때 저는 이제 시골에서 수수깡 놀이를 많이 했었는데, 이걸 가지고 그 창업 아이디어를 이제 얻어가지고 만들었었는데, 처음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뭐 은행이라든지 뭐 창투사 가는데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이게 왜 다 빨대로 보니까. 빨대는 사실 우리가 기능이 있잖아요. 우리가 음료수를 빨아먹거나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음료수 빨아먹는 정도 하다 보니까는 빨대가 굉장히 약해요, 사실. 빨대 가지고 뭘 만든다 그러면은 사실 힘이 없어가지고 잘 안 되는데 그걸 약간 보완하게 된 거죠. 약간 조금 더 견고하게 하고 그 물성 자체를 가지고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그 길이를 자르거나 구부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뭐 삼각형, 사각형, 각불, 각기둥 뭐 이런 것들을 만들다 보니까 뭐 5만 가지 이제 다 만들어지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빨대로 아이디어는 얻었지만 사실은 빨대로 업사이클링을 하신 건 아니네요. 그 다른 용도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사실 제가 이제 우리 교육을 한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이 아니고 안전이에요, 사실. 근데 이 빨대 재질은 우리가 입에다가 이렇게 대면 댈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물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게 이제 거기서 시작한 거죠. 안전. 아, 이게 사람의 몸에 닿아도 입에 빨아도 괜찮은 그런 재료를 이제 택하게 된 거죠. 그럼 이건 애들이 그냥 만지면서 막 빨아도 상관없고. 그렇죠. 그런 물성을 갖고 있는 거죠. 예, 예. 제일 처음에. 제가 이제 그 2009년도 기사를 보니까 레고를 모라는 국산 과학교구 개발자 이런 것이 있는데 아까 이제 그 이런 이제 발상을 하시게 되고 또 언제부터 이런 일을 하셨는지 좀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2000년도에 이제 이걸 만들어가지고 뭐 활동을 했어요, 사실. 그때는 이제 이게 이해를 못하니까 저희가 이제 한 돈을 보태가지고 전국에 뭐 과학관 또 문화센터 이렇게 수업을 할 때인데 그러는 와중에 저희가 이제 2007년도에 이제 스웨덴 국립과학관에서 초청이 있어가지고 이걸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영어로 가서. 그 발표를 한 10분 딱 발표했었는데 10분 발표를 하고 올 때 이제 이렇게 선물을 주고 왔는데 그분들이 연락이 오기를 그 자기네 그 스웨덴 국립과학관 안에 그 레고 체험관이 있더라고요. 근데 레고 체험관 치울 테니까 그 자리에 4D 체험관을 만들어 줄 수 있겠냐고 제안이 와가지고 그게 선거가 된 거죠. 잘 알죠.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과학, 뭐 교육, 그러니까 이제 에듀잖아요. 에듀케이션, 에듀인데, 그럼 이런 K 에듀가 이제 그 만들어지게 되는 거에 이제 큰 역할을 하신 것 같네요. 일단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외국에서는 처음으로 이 4D 프레임을 이용한 그 어떤 이제 전시장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 스웨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노벨상을 주는 나라잖아요. 노벨이 태어나고 노벨이 가는 나라가 전 세계가 이제 노벨상을 주는 나라인데 그 나라의 그 과학
과학관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레고를 그 사람이 치고 그 자리에 이제 4D 체험관을 만들어주고 또 그걸로 끝나지 않고 전국에 스웨덴에 가면 과학관이 이제 뭐 여기 많이 있거든요. 지역에 이렇게 그 과학관을 한 9개 과학관에서 4D 프레임을 교육을 하고 그 지역에 그리고 4D 프레임을 가지고 또 대회를 해요. 거기서 지역별 대회를. 그래서 거기서 뽑힌 아이들이 다 못 오기 때문에 한 5팀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이렇게 자비량을 가지고 오거든요. 이렇게. 국제들, 예. K에듀가 네. 한국에서는 알려지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스웨덴이라는 곳에서 네. 그러한 행사들, 이벤트들이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스웨덴을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우리가 한 30여 개국에 지금 이게 진출하고 있는데, 이 홍콩 30여 개국. 30여 개국. 정말 예. K 에듀네요. 예, 예. K 팝을 안 넘어선 믿기시죠? K 에듀. 네. 예. 우리 박호걸 보배님은 이제 어린 시절 강원도 원주 신림면 금창리라는 작은 마을에서 이제 좀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중학교까지 마치시고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직업훈련원에서 목공예를 하시면서 이제 이런 과학교구 개발까지 하게 됐다고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지금 아까 이제 잠실 어디에 가면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설치한 경복궁? 뭐, 예. 네. 지금 사실 이제 저는 어릴 때 이제 강원도 원주시 이제 신림면 금창리에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는 뭐 장난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수수깡 놀이하고 뭐 자연의 돌, 바람, 뭐 모래 이런 놀이 많이 하다 보니까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는 만들어가지고 연도 만들고 팽이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만들 때 굉장히 행복하다 보니까 잘할 수 있는 거 좋아하는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목공예를 직업 학교 가서 배우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 직업이 됐는데. 제가 많이 했던 것들은 이제 목공예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뭐 안압지, 뭐 황룡사지, 미륵사지, 뭐 경복궁 이런 모형을 많이 만들어서 독립기념관. 그러다 보니까 제가 27살 나이에 이제 그때 88 올림픽 때문에 이제 롯데월드가 되면서 민속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 민속관 안에 가면은 그 경복궁 모형이 있어요. 경복궁만 있는 건 아니고 조선시대 모형이 다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광화문, 경복궁 뭐 이런 궁궐들 모형을 이제 제가 다 하게 된 거죠. 야. 축척이 8분의 1로. 아.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네. 멋있네요. 네. 네. 아니 근데 그러면 이게 구리시에 지금 살고 계시. 그렇죠. 구리시에 4D 프레임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있어요. 예, 지역의 또 일자리도 만들어내는데 지역 경제에도 큰 역할을 지금 해주고 구리시에 있습니다. 사는 교문 그런- 이동에 지금 상업 그 이런 업체가 4D 프레임 전시장이나 이런 거 같은 교구 개발에 대한 창의적인 뭐 아이디어 발굴대회나 이런 것들이 구리시에도 열리고 있는 거예요? 구리시는 이제 지금 구리시에서 이제 서울 구리 교육청 그러니까 남양주 구리 교육청 남양주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구리시 관내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예산을 갖다 학교로 이렇게 내려주고 또 구리시에 이제 그 경단녀 어머니들 계시잖아요. 그 엄마들이 그 기금에서 이제 그 4D 프레임 이제 지도자 그 교육을 받고 그분들이 이제 학교 또 가서 방과 이제 교사로 활동도 하시고 또 구리 관내에 있는 이제 또 선생님들이 계세요. 연구회. 그래서 구리에는 이제 4D 수리학 창의 연구소를 이제 또 우리 구리시 그 교사 연구회랑 결성이 돼가지고 같이 이제 계속 이제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네, 구리시에서도 예, 예. 그러면 예, 다양한 활동들이 그렇죠. 전개되고 있네요. 네. 네. 저희 천만 다행입니다. 근데 이게 좀 더 확장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네. 예산도 좀 확장되고. 국제대회도 여기서 개최하고. 국제 대회를 네.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사실 그걸 과천이라는 시에서 과천시에서 과천과학관에서 네. 한 3,000명 오는데 참가자가 그러다 보니까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구리시에 뭐 체육관이나 뭐 이게 학교가 있으면은 숙박시설도 네, 없고. 그렇죠. 숙박. 그래서 여기서 작게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구리시에서.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박호걸 보배님은 이런 이제 우리나라의 교육 이런 이제 4D 프레임을 이용한 과학 창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이런 이제 그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잠깐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사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뭐 옛날에는 사실 교육 그러면은 이제 뭐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면은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월급도 많이 받고 취업도 잘 되고. 공부 근데 잘해야 돈 공부 많이 잘해야 번다. 되고. 예. 돈이 그래서 많지. 대학을 보냈어요. 굳이. 대학을 가면 바로 이렇게 뭐 차이가 나니까. 근데 지금은 거의 뭐 한 90% 정도가 대학을 다 가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한다 해가지고 이게 취업이 잘 되거나 뭐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의 어떤 엄마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걸 바꿔야 돼요. 공부 잘해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없는 걸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그러려면 우리 아이들이 달란트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떤 친구는 뭐 노래를 잘 부르고 어떤 친구는 스포츠를 잘하고 어떤 친구는 요리를 잘하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잘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필요해가지고 공부도 하게 되고 그러면 그런 것도 직업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이제 사회 어떤 봉사도 하게 되면서 더 풍성한 그런 어떤 교육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학 공부, 입시 공부가 아니고. 그런 교육들을 이제 학교 밖 아이들까지 이렇게 수용해서 하고 있는 이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꿈의 학교. 네, 그렇죠. 그 네, 모델이죠. 교육청에서 네, 진행하는 꿈의 학교도 일종의 그런 네, 내년에 기회를 제공해 교육권 주는 거죠. 선거를 잘해서 꿈의 학교가 계속 이어지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더 확장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네. 꿈의 학교 같은 것들이 네. 더 많이 많은 아이들이 좀 혜택을 받으면 좋겠어요. 네, 선거 좀 하신 거로는 외국의 한 30여 개국 그리고 이제 우리 구리 남양주 교육청에서도 이제 학교별로 이렇게 이제 신청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외국에 이제 처음 알려지게 된 거는 제가 기사에서 봤을 때 뭐 2007년도에 어떤 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 이걸 처음에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마케팅을 할까? 사실은 우리가 만드는 건 잘해요, 뭐든지. 근데 문제는 뭐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팔아야 되거든요. 확산시켜야 돼요. 그게 이제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걸 다 빨대로 보기 때문에 처음에 미쳤다 그랬어요. 이거 빨대 가지고 뭘 하냐 돌았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일 고민한 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과학관에 이제 조인을 같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때 대전 중앙과학관 또 그다음에 학회 같은 게 있어요. 네. 수학 학회 뭐 수학 과학 축전 이런 데 계속 저희가 이제 같이 참여하면서 활동을 하면서 대전 중앙과학관에 이제 2006년도에 이제 그 수학 콘텐츠 공모를 하면서 저희가 응모를 해서 뽑혔어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그 대전 중앙과학관 관장님이 이제 유럽 과학관 협의회랑 이제 그 발표를 하게 됐는데 한국 대표를 그때 2007년도에 이제 스웨덴 과학관에 가서 10분 발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4D 프레임 한 걸 갖다가 그때는 뭐 영어도 잘 안 되니까 뭘 했냐면 읽고 온 거예요. PPT 준비해가지고 읽고 왔는데 거기서 다 스웨덴에서 이걸 보고 이해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4D 프레임이 이제 스웨덴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됐는데 사실 뭐 한 번 정도 이렇게 전시도 하고 발표할 수는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건 10년이 넘게끔 이렇게 과학관을 중심으로 발전한다는 건 참 저희도 기대를 못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너무너무 발전해가지고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그게 저희가 이제 구리시에 있다는 게 그게 저희가 보람이 있어서. 네. 그 지금 이제 전 세계에 이렇게 우리 구리에서 만들어지는 이 4D 프레임들이 전 세계 수학, 과학, 영재들의 어떤 이제 활동에 지금 많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 교육계에 좀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저는 이제 생각이 어떠냐면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그냥 냅둬도 알아서 잘해요, 사실은. 근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이제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학교도 보면 소수 한 5% 정도 이렇게 될라나 이렇게. 근데 나머지는 거의 뭐 공부가 좀 힘들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왜 아이들이 이게 수학이 공부 중에 그러면 이제 수학을 많이 얘기한 수학 과학을 얘기했는데 수학이 어렵잖아요. 수학이 그 전에는 우리가 이제 외우거나 암기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외우면은 까먹어요. 사실 오래 가는 게 아니고. 근데 대신에 우리가 이제 놀았던 거 경험한 거는 나이가 들어도 안 잊어버리고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그 수학 교육을 갖다가 암기하고 주의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하다 보면은 이제 오래 가고 즐겁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교구로서 그전에 교육을 갖다가 이렇게 외우는 걸 많이 했다라면은 외우는 게 아니고 몸으로 오감을 채득해. 우리가 손으로 움직이고 이게 귀로 듣고 또 코로 냄새 맡고 이렇게 하면 그걸 오감이라 그러는데 그럼 재밌거든요. 결국 노는 거예요. 우리가 노는 게 재밌는데 공부를 노는 식으로 하다 보면은 재밌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이 4D 프레임이 이제 사용되길 바라는 거죠. 공부를 하지 않고 공부를 놀이처럼 하면서 그렇죠. 이제 정말 제대로 습득하게 하자라는 네. 거죠. 우리나라 지금 교육을 통한 어떤 사회의 신분 상승 내지는 사회에서의 어떤 계층 이동 이런 부분에 사다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좀 요즘에 좀 답답한 게 만약에 옛날에는 이제 뭐 중학교 졸업하고 상고를 나와도 또 검정고시를 통해서 또 고시를 보면서 어떤 뭐 변호사도 되고 이제 그 다음 단계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힘들어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뭐 지금 로스쿨을 가야 변호사가 되고 또 뭐
판검사가 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 로스쿨 가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또 많이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들은 거기 갈 수가 없거든요. 의전원 같은 데를 가려도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아쉬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 꿈이 있잖아요. 꿈이 다 있는데 그런 걸 하려면 일단은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어릴 때 이제 좋아하는 일하고 고등학교를 안 가고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방송통신고등 일하면서 이제 산업체에서 야간대학 가고 또 이제 필요해가지고 또 공부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는 제가 지금 올해 저도 60인데 60까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평생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 지금 우리가 덴마크 교육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거기는 정말 평생교육이라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평생교육 지역마다 다 평생교육 도시를 지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체계가 지금 잘 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의 학부모들이나 우리의 인식들이 정규 교과 과정을 그대로 초등학교 6학년 지내고 중고등학교 3년 지내고 대학 가야 되는 그 중간에 한 1년씩 이렇게 쉴 수 있는 텀을 아직 인정하지 못하는데 이제 100세 시대인 만큼 그런 부분도 좀 인정을 해주고 우리 아이들이 교실에서 공부 잘하는 상위 몇 명을 위한 들러리가 아닌 정말 그 아이들 하나하나가 그 1대1 1인 1재능 그런 거를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바로 이 4D 프레임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아주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네. 사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이게 스웨덴이나 북유럽의 교육을 우리가 많이 얘기했을 때 거긴 가보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을 안 가더라고요. 1년 동안 이제 쉬면서 뭐 하냐면은 여행을 하더라고요. 여행을 통해 갖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좋아하는 걸 갖다가 한 다음에 이제 그 진로를 정하는 거죠. 우리는 뭐 최근에 이렇게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더 많이 확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 대학을 가는 것도 그거 말고 이렇게 다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산업체 직장 생활 하면서 3년 근무하면은 그 산업체 전혀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모르다 보니까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아까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뭐 100세를 살아야 되는데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천천히 가는 그렇죠. 네. 좋아하는 걸 하다 보면은 할 수 있거든요. 또 미국 뉴욕의 기사에서 봤는데 오메스 수학박물관이 축제한 그런 부분에 이렇게 굉장히 큰 이 4D 프레임을 이용한 그 구조물을 세웠다고 하는데 그 얘기 잠깐 해주시죠. 네, 이제 사실 저희가 이 4D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가만히 있지를 않았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지고 모셔놓은 게 아니고 전 세계 이제 학회, 전 세계 이제 브릿지라고 하는 이제 수학 교육 학회가 있어요. 전국에 전 세계에 모이는데 저희가 2012년도부터 거기 계속 가서 발표를 계속 미국 뭐 유럽 뭐 다양한 나라에서 이제 가서 올림픽 하는 것처럼 하나의 교육 올림픽이죠. 수학 올림픽인데 참여하다 보니까는 이제 거기서 많은 수학자들을 많이 만나고 거기 뉴욕 국립수학박물관의 모메스 소장이신 거기서 만나가지고 그때 이제 저희를 갖다가 초청을 해주신 거예요. 아까 이제 이게 여기도 있지만은 이제 그걸 그냥 간 게 아니고 모메스에서 이제 4D 프레임을 이제 구매를 하고 저희를 초청해줘가지고 거기 맨하탄 광장에서 한 7m짜리를 이제 와카우터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걸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유럽 미국 학생들 또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7m짜리를 만들었을 때 굉장히 뿌듯했죠. 이건 정말 뭐 그림이 잘 안 그려지죠. 뉴욕의 한 복판에 뉴욕 시민들이 모여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 4D 프레임 이거를 이용해서 7m짜리 와키워터라는 게 물 만드는 거. 사실 저는 이제 뭐 우리 K-팝 얘기하는데 우리가 글을 아무리 잘 써도 우리가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원어민만큼 못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세계 2인자가 될 수 없는데 우리가 K-팝 보면 이제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몸으로 율동으로 노래로 시각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가시면은 대부분 수학 그러면은 뭐 퍼즐이라든지 뭐 이게 작은데 4D 프레임은 상상을 초월한 7m짜리, 8m짜리 아이들이 단시간에 하다 보니까는 시선이 꼽혀진 거죠. 랜드마크가 된 거죠. 주목을 받게 된 거죠. 크니까. 오늘 우리 4D 프레임의 박호걸 고객님을 모시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해도 그동안 이제 해오신 게 굉장히 많아서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보배님께서도 이제 큰 역할을 해주셨지만 또 이런 분은 정말 우리 구리시의 보배다라고 소개를 해주실 분이 있다면 어떤 분이 계실까요? 네. 저는 사실 이게 4D 프레임이 뭐 아무리 잘해도 나 혼자 해서는 이게 확산도 안 되고 발전이 없거든요. 같이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이제 구리 고등학교 윤용길 이제 생물 선생님 계세요. 그분이 이제 그 과학 교사상도 이제 받으셨고 굉장히 아주 훌륭하신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그 구리시 그 관내 이제 4D 프레임 이제 교사 연구회도 만드시고 4D 프레임 발표도 많이 하시고 해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라면 우리 윤용길 선생님을 갖다가 꼭 추천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4D 프레임 요거 하나 만드는 것도 재료비가 3,500원 정도래요. 요걸 갖고 아이랑 같이 만들고 요걸 갖고 아버지가 이렇게 품을 만들어서 내가 농부대다 하고 아이가 그 안에다가 이렇게 이 공을 던져보고 또 아버지가 다리를 벌리고 이게 꼴대다 하고 아이가 꼭 공을 굴려서 차서 집어넣을 수 있게끔 요 작은 거 하나 갖고 가족 간의 웃음도 만들 수 있고 가족 간의 끈끈한 정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너무 멋진 보배님이 오신 것 같아서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박호걸 보배님을 모시고 4D 프레임을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이제 꼭 배워야 되는 어떤 공학적 기술을 배우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것이 이 4D 프레임이다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또 성장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이 발명을 통한 세상을 구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마실 가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네. 구리구리. 구리구리 마실 마실 가자. 가자.